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모든 상황이나 사건을 자꾸 오판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는 요소다. 누군가는 굉장히 심플하게 일을 하고 누군가는 되게 가볍게 일을 하고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데 왜 나는 능력도 있는데 나는 경험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나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바로 오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사 모든 일들을 오판을 하게 되면 단 1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떤 일을 정리할 때,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판해서는 안 돼요. 오판. 무슨 말이다? 정의는 절대 가격 안 올릴 거야. 거짓말이야. 정의는 8월 달에도 꼭 프로모션 또 할 거야. 이런 오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오판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한다면 그냥 믿어주셔야 돼요. 아, 다음 달에 프로모션이 없어지는구나. 아, 다음 달에 컨텀 수익가 100만 원 오르는구나. 믿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 절대 안 할 걸. 다음 달에도 분명히 프로모션 할 걸. 이게 오판인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오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오판해 버립니다. 아닐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자,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보다 훨씬 더 뜨겁고 많은 사람들은 내보다 훨씬 더 세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할 거다. 나만 그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세상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오판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오판입니다. 내 혼자만 나중에 왕따가 되고 내 혼자만 나중에 뭐다? 외톨이가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나는 나고자고 나는 패배자가 됩니다. 이 세상은 자전거에서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전거에서 내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페달은 계속 밟아야 돼요. 페달을 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자본주의는 선의의 경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요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라. 이 숙제, 이 미션이 가장 강력한 미션이에요. 근데 내가 퇴보하고 내가 안주하고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노하우를 우려먹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탐욕이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게 오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다. 세상은 성장하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려줄 거다. 말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른 사람은 다 변합니다.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계속 퇴보가 된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나는 시대에 계속 퇴보자가 되고 나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세상을, 시대성을 잘 보세요. 시대성은 만만하지 않아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과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을 우려먹는 것을 아무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노하우를 우려먹는다고 했을 때 이게 뭐다? 가장 얼빵한 오판이다. 절대 세상을 오판하지 마세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냉정한 미션을 끊임없이 세상 우리에게 준다. 변화해라, 성장해라 라는 미션을 끊임없이 주는데 나는 뭐다? 안주합니다. 과거에 탐닉하고 기득권에 젖어 있어요. 이건 바로 뭐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뭐다? 그게 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얕잡아 봐서도 안 되고 세상을 그렇게 가벼이 봐서도 안 된다. 오판하지 마라. 누군가가 도전하고 누군가가 뭔가 열정을 다한다면 세상은 바뀌고 내 주인은 다 바뀌어버립니다. 내 혼자만 남고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주지하셔야 돼요. 자, 자본주의가 만든 것은 흑막이 있어요. 나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우리에게 뭐다? 끊임없이 단련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라. 끊임없이 변화하라. 기득권에 젖어들지 마라. 과거를 탐닉하지 마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바로 시대성이다. 근데 나는 뭐다? 과거에 탐닉하고 있고 노하우를 우려먹으려고 하고 나는 정체되어 있어요. 그건 뭐다? 그건 나고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냉정하게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적 사명이다. 나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시대적 사명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절대 시대를 오판해서도 안 되고 시장을 오판해서도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논리와 말은 가장 낮은 능력의 능력이다. 자, 다시 얘기할까요? 논리와 말,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가장 낮은 영역의 능력이다. 자, 높은 영역의 능력은 뭔데? 마음을
마음을 운영하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높은 단계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을 잘하죠. 논리를 잘 전개합니다. 그걸로는 상대에 움직일 수 없어요. 상대를 변화줄 수 없고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에 진정성을 주고 그에게 감동을 줘서 마음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일즈다.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세일즈는 멘토링이다 하잖아요. 멘토링이다. 세일즈는 판매가 아니고 뭐다? 멘토다. 그의 마음을 나의 정성을 당해서 감동을 주고 움켜쥐고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세일즈예요. 세일즈는 감동입니다. 세일즈는 정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업보다 제가 고귀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업보다도 고귀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나의 정성이 통하지 않고서 세일즈가 되지 않아요. 나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 세일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가 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세일즈는 완성되지 않아요. 고객은 뭐다? 나의 제자입니다. 바로 이게 세일즈입니다. 세일즈가 위대한 이유는 내가 스승이고 그가 제자고 내가 멘토이고 그가 멘티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인생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내 제자를 만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세일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가장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품을 판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을 뭐다? 영업을 30년 정도 하면서 저는 제자를 만들었지 제가 제품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한 겁니다. 왜? 가장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자,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리더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자, 그럼 멘토가 아니죠. 멘토가 아니고 에너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뭐죠? 에너지는요,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모든 걸 다 중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끌어당겨 붙이기 위해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완성이다. 멘토다, 멘티다, 스승이다, 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는 바로 뭐다? 완성이다. 세상 모든 걸 주관한다. 그래서 위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논리와 말은 가장 낮은 능력의 능력이다. 지금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하고 논리를 너무 잘 전개해요. 자,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정인의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놀래 자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말을 따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죠? 이 비밀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세션을 통해서 엄청난 말빨이 좋아진 겁니다. 논리 전개가 너무 끝내주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꼼수입니다.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요. 이거는 꼼수예요. 말과 논리는요. 절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고 논리를 잘 전개하는 게 절대 능력이 될 수 없다. 이건 뭐다? 꼼수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능력은 뭔데? 진짜 능력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데 이건 뭐다? 나의 진정성, 나의 정성이 없이는 절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 모든 걸 다 품어내야 됩니다. 가식으로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나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다? 그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일즈는 멘토링입니다. 세일즈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찮게 보고 그걸 우습게 보고 그걸 가짜게 본다고요? 제가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일즈를 천시하는 사람, 세일즈를 가벼이 보는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스승이 되는 길을 어떻게 우습게 봅니까? 영업은 뭐다? 스승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영업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다. 상대를 나의 멘티로 만들었고 나의 제자로 만들었다. 이게 제 영업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1도 없는 겁니다. 어떤 고객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제자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제자를 만나러 가는 스승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제자를 방문하는 스승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나의 정성, 나의 진정성으로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멘토다, 스승이다. 이게 바로 세일즈다. 여러분이 아는 세일즈다. 제가 아는 세일즈는 뭐다? 제가 알고 있는 세일즈는 저는 스승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가치를 가르쳐주는 게 세일즈지 제품을 안내하는 게 세일즈가 아니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일즈를 우습게 보는 사람을 제가 용납하지 않아요. 세일즈를 천시하는 사람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뭐다? 그 세일즈, 멘토링보다 더 중요한 거.
스승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에너지는 완성이다. 답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그냥 답이에요. 에너지를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미사고를 통해서 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가 답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진리인데 에너지에 무슨 부연 설명을 하고 미사고를 하고 포장을 합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을 잘했어요. 논리를 잘 전개했어요. 이거는 하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아니고 이거는 꼼수다. 제가 얘기하죠. 이제 말로 논리로 누군가를 감동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진정성, 나의 진실만이, 나의 정성만이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를 변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는 나의 제자가 된다. 이게 바로 세일즈다. 그리고 최상위 스킬은, 세일즈 스킬은 뭔데? 이거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그냥 고로 답이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할 필요가 없는 답이다. 진리의 답이 에너지예요. 자, 진리의 답이 에너지인데 이걸 뭘 또 설명하고 포장을 합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 남은 이틀이 여러분한테 중요하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여러분이 1년 동안 할 일을 단 이틀만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의 진정성을 무기로 쓰고 나의 정성을 무기로 쓴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뭐다?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인 전체가 이룬 결과를 여러분 개인이 이룰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오판을 어떤 오판을 많이 하느냐? 상대가 나를 오해할 거라는 오판을 많이 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자, 내가 방문했어요. 상대에게 뭔가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진정성 있게 안 들어줄 거야. 나의 진심을 안 들어줄 거야. 나를 오해할 거야. 셀즈맨으로. 뭔가 지익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사람처럼 오해할 거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가장 멍청하고 얼빵한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상대가 내가 방문을 하면 나를 오해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오늘 나한테 뭔가를 팔러 왔을 것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말로 설득하려고 할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지레짐작 상대 입장에서 오해해버립니다. 세상을 제가 얘기할까요? 상대는요. 나를 얼빵하게 보지도 않고 상대는 나를 뭐로 팔러 온 사람 보지도 않고 상대는 가문이슬로 말로 나를 감동을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얼빵하게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자, 상대는 어떻게 나를 받아들인다? 스승님을 모시듯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으세요. 다시 얘기할까요? 자, 내가 오늘 설명을 하러 가는 고객에게 어떻게 착각이라? 착각이 아니죠. 이 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이라? 상대는 스승님을 경배하듯이 스승님을 모시듯이 준비하고 있다. 다가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내가 오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설령 그게 착각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착각이면 어때요? 가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에너지 법칙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 최석인이가 뭔가 팔러 왔을 거야. 아, 저 인간 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겠네. 여러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왜 상대방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문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문하니까 상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상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최석인이가 오면 오, 굉장히 큰 선물을 갖고 올 거야 생각하고 있는 고객한테 내가 주문합니다. 야, 내가 가면 이상한 놈이 올 거라고 생각해라. 내가 가면 이상한 거 팔려고 왔다라고 생각해라. 주문을 하는데 거기 그렇게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내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가 그렇게 바뀌라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거부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맞이할 생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그에게 주문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본질이.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 고모를 찾아가면서 내 이모를 찾아가면서 조카가 와서 또 얼빵한 거 팔러 왔다고 왜 그런 주문을 여러분 그 사람의 내비 속에 뭐다? 주파수로 던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고모가 이모는 최석인 조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아, 석인이가 오면 맛있는 비빔국수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서 그런 주문을 넣고 있어요. 이모가 나를 물건 팔러 온 사람처럼 취급하기 위해 생각해라라고 내가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망고, 내 혼자 착각하고 앉았고 내 혼자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인생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삼촌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맞이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컨텐츠기를 바로 살 거야. 생각하고 가보세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얼빠한 생각을 자꾸 넣습니까? 삼촌이 나를 부담스러워할 거야. 내가 가면 뭔가 막 거부하고 어디 도망가려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왜 하고 가냐고요. 왜? 바보 천치도 아니고. 자, 에너지 세상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가세요. 자,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은 나를 억수로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점심을 맛있게 대접해 줄 거야. 그리고 석이나 뭐 너 좋은 거 한다는데 뭐 없어? 삼촌 내 큰돈쓰기 하는데 한번 살래? 그래 하나 사줄게.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 안 한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삼촌이 나를 절극 반갑게 맞이해 줄 거야 하다가 아니야 삼촌은 나를 거부할 거야.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삼촌이 헷갈리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뭐다? 삼촌도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없어. 야를 좀 젊게 맞이해 주려고 반갑게 맞이해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저 새끼 저 또 뭐 팔로 왔네. 저 사고 덩어리가 또 왔네. 이렇게 여러분이 주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 삼촌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삼촌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 생각까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뭐만 생각이라? 삼촌은 나를 아주 귀하게 맞이할 거다. 그리고 나에게 물을 거다. 석이나 뭐 좋은 거 없니? 너 뭐 좋은 거 갖고 왔지? 그럼 좋은 거 내놔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끊임없이 암시하라. 그러면 삼촌의 입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게 뭐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이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내가 주관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은 그런 주문을 넣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면 100% 불편한 자리가 되고 불안한 자리가 됩니다. 자, 이게 누구의 문제죠?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상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망고 나의 오판, 나의 오해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듭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플한 사람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플하지 못하고 뭔가 너지하게 널렸느냐? 간단합니다. 심플한 사람은요. 착각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오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모든 일을 오판하고 오해하고 전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걱정하고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왜? 에너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주문하는 대로 된다. 얼만큼 강력하게 주문했느냐, 얼만큼 몰두해서 몰입해서 주문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문을 했는데 얼빵하게 주문하니까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해봐라. 강력하게. 강력하게 삼촌이 나를 귀하게 맞이할 거야. 그리고 물을 거야. 너 좋은 거 갖고 왔지? 얼마나 좋은 거 갖고 왔나 한번 보자. 라고 물을 거라고 몰입해서 한번 기원해 보세요. 삼촌은 100% 지도 얼빵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기한 우리 조카 왔네. 너 뭐 좋은 거 갖고 왔어? 네 좋은 거 갖고 온 거 한번 설명해 봐. 이렇게 얘기한다 한다? 한다. 이거는 진리예요. 에너지 법칙은 최상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주관한 대로 된다. 얼만큼 강력하냐가 중요하다. 자, 되시겠죠? 절대 인생을 살면서 오해나 오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나 오판하면 인생이 좀 먹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복잡한 이유 뭐다? 진실이 아닌 얼빵한 오해와 얼빵한 오판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계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오해를 하고 왜 오판을 하죠? 왜 오해를 하고 왜 오판을 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똥줄이 타니까 그렇습니다. 똥줄이 타니까. 똥줄이 타는 사람은 오해와 오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은 절대 오해와 오판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오해하지 않는 능력. 오판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해하지 않는 능력, 오판하지 않는 능력이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데?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는 능력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력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무기예요. 강력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부여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저는 구성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줄 거라고. 이번 달에 1,000개 팔아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대라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대 안 한다고요? 기대를 안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근원적으로 믿어줍니다.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근원적으로 믿어준다. 자, 이충렬 본부장님이 25년 뒤에 바뀔 거란 걸 저는 근원적으로 믿어줍니다. 왜? 이충렬 본부장님이 25년 뒤에 바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애가 그랬거든. 제가 우리 애가 세상에 나와서 24년 동안 별의별 아류짓을 다 했습니다. 사고 치고 아빠 돈 뚱치고 도망가고 집 나가고 제가 그래도 뭐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탕자라고 저는 기다려주죠. 그를 오해하지 않는다. 배신자라고. 저 새끼가 배신했고 저 새끼가 사기꾼이라고 저는 오해하지 않아요. 뭐다? 성인이 되어서 지하가름을 할 때까지는 그냥 얘는 뭐다? 그냥 기다려주는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자식을 기다려주는 만큼 구성 조직을 기다려주고 믿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24년 기다렸다가는 회사가 쪽나버리거든요. 망해버리죠. 이충렬 본부장님이 24년 뒤에 바뀌면 회사는 이미 없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입도 없이 매출도 없이 24년을 기다려줍니까? 24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뭐다? 그거는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못 팔아도 내 혼자라도 나는 500대 팔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무도 큰 턴수기를 못 팔아도 내 혼자서 한 달에 500대 팔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기다려줍니까? 당장 문 닫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은요, 나의 강력한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안이 힘들다고 10살 된 애를 신발 공장에 보냅니까? 일하라고? 아무리 집안이 힘들다고 10살밖에 안 된 애를 부산의 신발 공장에 입사를 시킵니까? 저는 11살 때 부산의 신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마지막 밑바닥까지 다 기어봤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는 거.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는 것은 책임질 수 있을 때만 그 실력이 나옵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지긋한 기다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뭐의 본질의 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느긋함이 나올 수 없고 조급함밖에 없습니다. 조급함은 상대를 기다려줄 수 없어요. 조급함은 상대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은 상대를 아니고 사건을 오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부가 나 오판이거든. 전부가 내 오해거든. 인생이 왜 꼬인다? 모든 사건을 오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좋은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고 사건을 오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시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어요? 세상의 변화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으면 세상은 순풍에 달린 연처럼 날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오판하지 않으면 나는요 모든 내 환경이 전부 선순환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뭐다? 뭔가를 오해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오해하고 어떤 상황을 오판합니다. 여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재단하고 있는 이 평가, 이 상황적인 평가가 오판인지 정상적인 평가인지를 잘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오해로 하는지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는지 잘 보세요. 이건 망고 내 생각입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를 배신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자식이 아빠 지갑에 있는 돈을 50만 원 가져갔어.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에요? 자식이 집 문서를 뚱쳐갔어요. 배신자입니까? 이게 왜 배신자죠? 자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자, 자식은 나를 수백 번 배신하는데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 동료가 배신했다고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죠? 자,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가족이다 했잖아요.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해놓고 왜 자식에게는 그렇게 간대하면서 내 동료에게는 왜 서리빨처럼 냉혹하게 평가합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자, 가족이라면서요. 우리는 가족이라며. 우리는 원팀이라며. 원팀이, 가족이 오해하고 오판하고 배신당하는 겁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했다면 24년을 그냥 지켜만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가 나를 수백 번 배신해도 그냥 믿어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만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말만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원팀이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책임감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뭐만? 말만. 뭐만? 논리만. 자,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는 세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뭐만? 말만. 논리만 성장했어요. 단 한 가지도 실행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비참한 현실이다. 뭐가? 실행하지 않는 세션은 그거는 꽝이에요. 실행하지 않는 세션은 말만 늡니다. 실행하지 않는 세션은 논리만 전개됩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을 냉혹하게 얘기했어요. 말한 것보다 더 빠르게 실행하셔야 됩니다. 말보다 10배, 100배 빠른 실행을 해야만이 세션의 성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세션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 있는 논리만 전개되는 세션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무슨 세션을 하자? 실행이 동반되는 세션을 하자. 실행이 없는 세션은 이거는 가짜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좀먹습니다. 내가 무너져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입만 뜨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세션의 목적은 실행이에요. 실행을 위한 토론입니다. 결과를 위한 토론이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세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논리를 너무 잘 전개합니다.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뭐다? 실행이에요. 모든 구성이 그대로 있어도 내 혼자 우리 본부의 100개 목적은 내 본부장 내 혼자 다 팔겠다라는 책임감이 바로 세션의 목적이에요. 내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내 혼자 누군가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고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게 바로 뭐다? 자기 성장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 라는 확신과 신념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상대에게 관대하고 상대를 오해하지 않고 상대를 오판하지 않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내 혼자 다 할 수 있을 때 이제 나는 홀로 오롯이 내 혼자 미션을 수행하세요. 누군가에게 이임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말고 내 혼자 나에게 주어진 미션, 우리 본부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오해하지 않는 능력, 오판하지 않는 능력의 핵심이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오판과 오해도 하지 말고 한번 거침없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뀝니다. 그가 내가 그리는 그림 속에 다 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주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모든 삶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자, 영업은 세일즈가 아니다. 영업은 뭐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제자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왜 두렵고 왜 불편합니까? 그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나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본질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 되는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